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WNBA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채널을 이제 개설한 지 거의 5년? 네, 4년 한 8, 9개월 됐는데 WNBA 이야기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 5월 초에 WNBA가 개막을 했고 저도 뭐 종종 WNBA를 보긴 합니다만 제가 인스타를 돌아다니다가 좀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예민한 토픽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지상 최고의 WNBA 스타가 있고 또 이 선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가볍게 또 훑고 지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케이틀린 클락.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 22일생입니다. 상당히 젊죠? 웬반야마가 2004년생이니까 클락도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2024년에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영건이고요. 183cm짜리 가드 자원입니다. 1번도 볼 수 있고 2번도 함께 맡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2024년 W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인디애나 피버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타미카 캐칭 WKBL 우리은행에서 뛰기도 했던 그 전설이 이 WNBA에서 인디애나 피버를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인디애나 피버가 나온 최고의 스타라 볼 수가 있죠. 2024 시즌이 데뷔였습니다. WNBA는 해를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NBA의 비시즌 때 주로 열리기 때문에 2024 시즌, 25 시즌, 뭐 1998 시즌 이런 식으로 갑니다. 40경기를 뛰면서 35.4분, 19.2득점, 5.7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무려 8.4개였고요. 필드골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득점, 어시스트 전부 다 루키 기록이었습니다. 3점도 마찬가지. 그리고 2025 시즌 현재까지는 4경기 치르면서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데 도리어 어시스트는 더 늘었고요. 필드골과 3점에 대한 야투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즌 극초반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틀린 클락의 주요 수상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을 갔어요. 본인의 집에서 가깝기도 했지만 아이오와 대학을 갔던 이유는 여러 대학들과 다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케이틀린 클락은 너를 위한 팀을 만들겠다. 너를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겠다라는 그런 이 목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오와 대학으로 진학을 했었고 진학하자마자 네이스미스 트로피, 우든 어워드, 웨이드 트로피, AP 올해의 선수상 별의별 상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씹어먹고 인디애나 피버로 입단하게 되죠. 입단하자마자 WNBA 신인상, WNBA 올스타에 뽑혔고요. 그리고 신인인데 올 WNBA 퍼스트 팀에 뽑혔습니다. 약간 팀 던컨 같은 거죠. WNBA 어시스트 왕, 그리고 WNBA 이달의 선수, 이달의 신인상, 2주의 선수. 그런데 이달의 선수는 또 신인 최초였고요. 그리고 단일 시즌 어시스트 신기록 317개, 그리고 WNBA 신인 최초로 트리플 더블 2회, WNBA 신인 최다 득점, 그리고 3점 기록도 동시에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3점 같은 경우에는 총 122개, 그리고 최다 득점은 769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WNBA 신인 기록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케이틀린 클락의 WNBA 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점이 좋기 때문에 이런 돌파도 쉽게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몸 부딪히면서 리너. 자, 그리고 어시스트. 지난 시즌 8.4개, 올 시즌 9개 이상. 자, 이런 분리 패스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3점 던지는 거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플레이를 하니까 인디애나 피버의 경기장 티켓값, 그 다음에 관중수가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죠. 지금도 스텝백 석점. 그리고 더블팀 들어오니까 또 동료들에게 패스. 자,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원래는 대부분 NBA 경기장을 쓰지 않는데 클락이 오니까 경기장을 바꾼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시카고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유나이티드 센터를 쓰지 않는데 클락이 오니까 유나이티드 센터로 바꿔서 쓰기로 했고요. 자, 이번에도 좋은 패스. 본인의 슈팅만 바라지 않죠. 그리고 스크린 반대로 가면서 리버스 레이업까지. 자, 그리고 지금 슛 거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의 NBA급 그런 슈팅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케이틀린 클락 덕분에 전체적인 WNBA의 산업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WNBA 드래프트 TV의 뷰어십을 살펴보면 2024년이 케이틀린 클락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프 보이시죠? 클락은 압도적인 1순위입니다.
네, 팀 덩컨, 샤킬 오닐을 1순위로 뽑는 것만큼이나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빅터 웬바냐마, 쿠퍼 플래그를 뽑는 것만큼이나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올랐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시면 MLS,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죠. 메이저리그 사커보다 WNBA가 훨씬 더 관심이 높습니다. 2023년부터 살펴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저 시기가 언제냐? 2024년 3월이면 케이틀린 클락이 데뷔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뭐 MLS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케이틀린 클락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4년 1년 동안의 NBA와 WNBA 유니폼 판매량을 보시면 1위가 스테픈 커리, 2위가 놀랍게도 케이틀린 클락입니다. 대박이죠. 3위가 제일런 브런슨, 인기도 많지만 또 뉴욕을 시장으로 두고 있고 4위가 제이슨 테이터, 5위가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자모란트, 마이클 조던, 빅터 웬바냐마, 루카 돈치치니까 유일하게 여성 선수로서 탑셀링 NBA 저지 부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투표의 양도 달라졌어요. 2024년 올스타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야 윌슨이 10만 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브리아나 스튜어트, 우승 청부사죠. 그리고 브리티니 그라이너, 한때 러시아에 감금되기도 했었던 그 선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리아 보스턴, 케이틀린 클락의 동료, 그리고 제키 영, 6만 3천 표. 전부 다 6만에서 9만 5천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스타 결과를 살펴보시면 케이틀린 클락이 70만, 그리고 동료인 알리아 보스턴 61만, 아이야 윌슨이 60만, 브리아나 스튜어트, 그 다음에 앤젤리스가 40만 전후. 투표율 자체가 달라진 거죠. 누구 때문에? 케이틀린 클락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1위 표가 9만 5천에서 70만이 바뀌었어요. 7배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케이틀린 클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미국 스포츠 채널이 ESPN 플랫폼을 기준으로 WNBA 정규리그 평균 시청자 수를 따졌을 때 클락이 뛰었을 때 전 시즌 대비 170% 증가했고요. 올스타전은 전년 대비 305% 증가, WNBA 파이널 115% 증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모두 플랫폼 자체 WNBA 신기록,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하고요. 인디애나 피버의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마지막 경기는 무려 254만 명이 시청했는데 이거는 2000년의 WNBA 파이널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WNBA가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가 많았거든요. 출범을 1990년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LA 스팍스도 워낙 잘했었고, 뉴욕 리버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년 동안 거의 인기가 없다가 클락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장을 10,000명 정도 수용하는 경기장에서 클락의 인디애나 피버가 올 때는 시카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6월 초와 7월 말로 예정됐던 인디애나의 홈 경기 장소를 유나이티드 센터로 바꿨어요. 원래 구장은 윈트러스트 아레나인데 수용 관중 수가 10,000명. 그런데 유나이티드 센터는 2만 명이죠. 여기에 워싱턴 미스틱스와 코네티컷 선도 각각 워싱턴 위저즈와 보스턴 셀틱스의 TD 가든으로 바꿨습니다. 수용 인원이 최소 1.78배는 되니까. 이 모든 게 케이틀린 클락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클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백인 스타라는 걸 또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WNBA는 또 흑인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농구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고 나눈 인터뷰에서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백인으로서 특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약간은 좀 눈치를 본 인터뷰 같기도 해요. 워낙 WNBA는 흑인 선수들의 그런 영향력, 비중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너무 알아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 케이틀린 클락은 WNBA의 대다수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단 백인 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애자예요. WNBA는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애나 터라시도 마찬가지고 브라이트니 그라이너 같은 선수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클락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이성애자고 백인 선수다 보니까 WKBL 내에서도 케이틀린 클락을 굉장히 선수들 사이에서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수버드 같은 이런 WNBA의 슈퍼스타들은 WNBA 잘 모르면서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 찰스 바클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야, WNBA 선수들 케이틀린 클락 그만 싫어해. 니네가 지금 클락 때문에 돈 벌고 전용기 타고 그 다음에 인기가 높아진 건데 그만 싫어해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또 그런 시선을 지우기가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락은 WNBA에서 소수 그룹에 속하는
백인 선수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과격한 파울을 당하죠. 여기서도 밀고 한번 더 밀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케이틀린 클락이 넘어질 때마다 자, 오우, 지금은 팔꿈치로 깠네. 여기서도 오우, 아, 엔젤리스구나. 이 엔젤리스가 케이틀린 클락과 라이벌인데 저 엔젤리스 같은 경우 좀 관종입니다. 클락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은 그냥 후드를 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울이 아니었구나. 블락킹 파울보단 셌네. 그리고 우와, 호호, 네. 와, 웃어? 야. 자, 그리고 시애틀 스톰. 자, 지금은 네. 여기서도 네,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이것도 한번 깎고 이번에도 네, 저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클락을 향한 과격한 파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케이틀린 클락을 향한 뭐 일반적인 파울의 강도라든지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질투와 시기가 분명히 번복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백인스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보다 더 WNBA 인기가 많아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거고 우린 네가 꼴보기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엔젤리스라는 시카고 스카이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제일런 듀렌의 여자친구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케이틀린 클락과는 드래프트 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라이벌로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자체는 뭐 케이틀린 클락보다는 훨씬 더 밀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케이틀린 클락은 그런 것도 있죠.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교를 나오자마자 28밀 규모의 또 금액을 나이키로부터 받고 스폰서십 계약도 체결했고요. 그리고 윌슨과도 역사에 남을 만한 단연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연봉이 뭐 7만 달러, 8만 달러고 특히나 비시즌에는 뭐 WKBL,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뛰었을 때는 WKBL도 오고 유럽 리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케이틀린 클락은 대학을 뭐 나오자마자 바로 돈방석에 앉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나랑 똑같은 차 샀던 사람이 더 좋은 차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심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애틀랜틱의 그 제멜 힐이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 화두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백인이라는 인종과 그 다음에 케이틀린 클락의 성적인 지향,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클락의 높은 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매우 순진한 생각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케이틀린이 미국 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중부 지역 출신이고 또 농구 실력도 뛰어나고 재능도 훌륭하고 백인에다가 이성애자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요소는 많지 않다. 도리어 같은 필드를 누비는 선수들로부터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틀린 클락이 받는 뭐 부당한 그런 반칙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론이 뭐 언론까지 클락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신인왕 득표에서 67표 가운데 66표를 받았고 나머지 한 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젤리스에게 행사한 표였고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하지 않은 건 그 전에 예비 명단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명히 케이틀린 클락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올림픽에 뽑히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WNBA가 지금 한창 인기가 좋지만 사실 그건 미국 내에 한정된 인기예요. NBA는 전 세계적인 리그잖아요. 야구보다도 훨씬 더 글로벌합니다. 축구 다음으로 농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에 2위에 올라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땅을 벗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NBA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WNBA는 그렇지 않아요. WNBA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표는 전부 다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저지 판매량, 미국 내의 뷰어십 뭐 이런 부분들이지
다른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혹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WNBA 중계권을 사서 NBA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그런 리그는 아니라는 거죠. WNBA가 좀 더 많은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저는 WNBA 선수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협회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트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장면들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NBA도 예전에 몬트레즈 헤럴이 루카 돈치치에게 역으로 차별했을 때 NBA는 조용히 입 닫고 있었죠. 만약에 반대로 했다고 칩시다. 백인 선수가 만약에 흑인 선수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면 훨씬 더 큰 징계가 내려졌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거는 거의 팩트일 겁니다. 그런데 WNBA도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WNBA가 더욱더 건강한 리그, 케이틀린 클락이 나타나기 전까지 WNBA는 NBA에 소위 말해서 빌붙어 있었습니다. NBA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더라면 WNBA는 진작에 없어졌어요. 그냥 NBA 옆에서 그냥 NBA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리그였습니다. 이제 클락이 오면서 어느 정도는 자생할 수 있고 또 더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WNBA 선수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자 윌슨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만 나에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흑인 여성으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지만 어쩌면 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클락에게 더욱더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인종이라는 걸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케이틀린 클락이 오면서 WNBA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마이클 조던이 NBA에 드래프트가 되고 시카고 불스를 인기팀으로 이끌면서 NBA가 확 살아났고 또 거기에다가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라이벌전이 부각되면서 NBA가 글로벌화를 이루었듯이 지금 WNBA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케이틀린 클락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미디어의 주목도, 그 다음에 언론의 경기장 참여율, 그리고 또 보도 횟수, TV 시청률, 상품 판매, WNBA가 지금 창설된 지가 약 30년이 다 돼 가는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케이튼 클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 그 다음에 또 뭐 정체성 이런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오히려 농구 게임을 본질을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농구 경기보다는 그 이외의 이런 갖가지 파울이라든지 또 선수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 저는 WNBA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케이틀린 클락의 인디애나 피버는 케이틀린 클락이 이런 파울을 당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드와나 보너, 그 다음에 소피 커닝햄, 시드니 컬슨, 나타샤 하워드 굉장히 터프한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디애나 피버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우승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클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케이틀린 클락에게는 엔젤리스라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구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이벌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엔젤리스가 너무 행동하는 게 애 같고 유치하긴 합니다만 또 이번에 들어온 댈러스 윙스에 들어온 페이지 베커스 또 기존의 카메론 브링크 같은 이런 실력과 외모로 겸비한 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WNBA의 미래는 이런 쪽으로만 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WNBA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시간 날 때나 보고 완전히 제가 비시즌이 됐을 때 FA 시장이 끝났을 때 7월 중순부터 또 포스트 시즌까지는 살펴보곤 하는데 WNBA 인기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특히나 WNBA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제가 언급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